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이 말처럼 나이 듦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의 총합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책임이 뒤따르는 시간입니다. 어렸을 땐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던 세상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무한하지 않으며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시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듦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이에게 평온함과 여유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준비 부족, 그리고 사소한 실수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삶의 작은 습관 하나조차 지혜로움이 깃들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죠. 좋은 노후는 미리 준비된 삶에서 온다고. 하지만 그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관계, 마음가짐 등 여러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균형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진정한 기반입니다. 오늘은 삶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친 것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올 소중한 기회와 책임을 다시금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를 유념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루하루를 더욱 단단하고 값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관리.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 작은 신호는 큰 경고의 시작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는 건 언제나 뒤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약해진 허리, 잦은 피로감, 가벼운 두통처럼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작은 변화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괜찮겠지라며 넘기거나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더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은 때론 더 큰 문제의 전조일 수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수영 씨는 68세의 나이에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고요한 자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매일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회관에 들러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이 많아도 적당히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는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끝과 발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죠. 시골의 병원을 찾기엔 멀기도 했고
병원에 가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 먹는 것으로 대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텃밭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죠.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들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중풍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미 여러 합병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그건 몸에서 이미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만 받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수영 씨는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이 보낸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로 가득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정수영 씨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위해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관리하는 게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정수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를 신호로 받아들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소한 어지럼증, 가벼운 통증, 혹은 자주 느껴지는 피로감은 모두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삶의 기본이며 건강을 잃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소중함. 인간관계는 마음의 정원과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언젠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일들에 치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오랜 친구, 형제자매,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며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지지만 어떤 관계는 작은 갈등이나 자존심 때문에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이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후회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예진 씨의 실제 사연. 김예진 씨는 72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지만 세월이 흐르며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특히 그녀와 큰딸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깊은 골이 생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큰딸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결혼식 장소와 관련된 의견 차이로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딸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차례 의견을 냈지만 엄마, 제 인생이잖아요.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라는 말로 반박하며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툼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연락은 거의 끊긴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혜진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큰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혜진 씨는 늘 다음에 연락해보자 라는 마음만 가지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 혜진 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녀는 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로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그 말은 큰딸에게 더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혜진 씨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이후 혜진 씨는 오랜 친구와 동생들, 그리고 남은 두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사소한 갈등들은 뒤로 하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깨질 때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김혜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존심을 앞세우고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소한 오해나 감정 때문에 이 소중한 관계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지혜와 성숙함으로 이들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말하지 못한 미안해와 사랑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말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정 관리. 작은 실수가 큰 위기로 돈은 우리의 노력이 담긴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 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험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친분을 가장한 사기나 무리한 투자 혹은 잘못된 신뢰로 인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 상처와 삶의 불안을 동반합니다. 실제 사연, 박용철 씨의 이야기. 박용철 씨는 65세의 나이에 은퇴 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절약을 생활화하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직장 동료였다며 한 남자가 박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라는 사실에 박 씨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따뜻한 말과 친근한 태도로 박 씨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몇 차례 만남 후 그는 박 씨에게 한 가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대세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에요.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아서 거의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박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걸 알아서 뭐 하겠나 싶었지만 남자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속적인 권유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참에 노후를 더 여유롭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친구라는 말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오랜 친구라는 남자는 단지 박 씨의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전 재산의 절반을 날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더 이상 아파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는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잦아졌고,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돈보다 잃어버린 자존감과 안정감을 더 아프게 느꼈습니다. 박용철 씨의 이야기는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스스로 철저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이나 확실한 투자라는 말은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히 안전한 투자란 없으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노후의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선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용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정 관리를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정은 우리 삶의 후반기를 지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건강은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행동으로 유지되고,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며, 재정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관리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노후는 비로소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축은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수영 씨의 건강 방치, 김예진 씨의 관계 단절, 박용철 씨의 재정 실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배운 지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몸은 건강한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화로운가?
나의 재정 상태는 안전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요라는 대답이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만 더 걸어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재정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회복하며 재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안정된 삶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